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영화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SMR 황인지입니다. 뭐야, 오늘 컨셉이? 마이크 반짝 대보니까 소리가 좋네. 그래요. MX관 담당자로서 좋은 소리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저는 영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요즘은 힘이 좀 빠졌네. 영화관 습격의 재미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요즘 거의 배급사 마케팅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시작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공범자들 네. 열심히 지금 하루에 한 관씩 털고 있습니다. 털리더라고, 한 관씩. 지금 함께 해주시는 김프로쇼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네. 네. 뭐 간혹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네. 그쪽에서 뭐 바꿔 하는 거 아니냐. N9이든지 뭐 뉴스타파든지 이런 데서 네. 마케팅비 이런 거 좀 받아가지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 개인 돈으로 네. 20장 썼습니다. 야, 진짜, 네.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선불이 아니더라도 후불로. 그래.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네. 흔쾌히 절대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말하지 말라며 아, 청취자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뭐 10장 뭐 몇 장씩 이렇게 네. 소액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은근 재밌더라고, 빈칸 칠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좌표 하나 찍고 몰려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왜 하냐.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냥 후원을 그쪽에다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스크린이 200개가 안 되거든요. 네. 개봉할 때 이제 180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네.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첫 주 성적, 관객이 얼마나 들어차느냐에 따라서 극장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고 관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바짝 초반에 좀 사람이 안 들어차더라도 네. 매진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네네. 지금 뭐 하루하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한두 명이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서 네. 참 신기하더라고. 네. 요즘 뭐 게시판 보니까 전부 다 영화 예매한 것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공영방송이 빨리 제자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래서 지금 KBS, MBC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막판에 이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노력하고 계시고 돌마고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고봉순. 무슨?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김프로쇼에서 특별히 MBC, KBS 열심히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깜짝 손님을 저희가 좀 모시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지금 뭐 이렇게 섭외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시간 조율하고 있는데 네.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개봉관 첫 주 관객 수 보고 극장 스크린 수를 늘리는 건 네. 보통 언제 늘립니까? 늘리는 거는 뭐 계속 뭐 주말 스코어를 보고 바로 월, 화, 수 적용은 가능한데 보통 이제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얼마나 열리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첫 주말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지금 딱 200개 걸려있어요, 200개. 208개가 제일 많았고, 네. 첫날 개봉한 날은 이제 186개였는데, 문제가 네. 시간대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보기가. 거의 뭐 낮 시간, 한낮 아니면 맞죠. 뭐 아침, 아니 완전 밤, 막 이렇게밖에 안 열리거든요. 첫 주말 성적이 좋으면 관을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줄이는 걸 덜 줄이고 네. 시간대가 좀 좋은 데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더 네. 이런 작은 영화들한테는 맞네. 그게 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닌가. 그러네. 아무런 영향력 없는
영화 관계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래. 얘기를 그래요. 해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사실은 큰 영화들은 심야라도 보러 갈 사람들 보러 가고, 네. 낮에 영화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한낮에 봐도 되잖아. 네. 이런 영화를 그냥 저녁 황금 시간대 좀 주면, 오히려 예매율이나 좌석 점유율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는 상승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진을 꽉꽉 해가지고 적어도 뭐 50% 이상씩 찬다. 네네. 그럼 극장 입장에서는 돈 버니까 안 할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에다가 배정을 하면 스크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네. 200개, 많으면 200개. 이제부터는 줄어들 텐데 그러면 시간대라도 좀 좋은데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는 하루 정도 그냥 첫날 제가 한 20장 샀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 메가박스 정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막 생각보다 빨리 찬 거예요. 매진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로 잡혀 찍으면 막 몰려가시더라고. 요거 컨트롤의 재미를 느끼신 거이군요. 요게 또 나름대로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두운 손, 흑막. 받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 제3의 손. 네, 회사 관계자 뭐 이런 사람 전혀 모른다는 거. 네. 아무튼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댓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언깨비님께서 배 감독님 영화 얘기하실 때랑 시사 얘기하실 때 갭 차이가 커서 매력적이래요. 다중이 아니겠습니까? 게스트를 메우느라고 뭐 이렇게 요란벅적하게 저희가 했는데 네. 그냥 재밌자고 한 거고요. 그냥 뭐 배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 큰 의미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 여사님, 이건 몹시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유. 예전 영화를 찾아보게 만들다니. 바람직하네요. 저희가 아마 영화 소개 짧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같은 의도인 것 같은데 특검 연장님 이전 시네마 에피소드는 좀 길어서 들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듣다가 잠들다가 그랬는데 더 에센셜하고 임팩트 있고 조당. 짧게 해달란 얘기였고. 네. 네. 개빈이님, 시네마스타에서 넘어와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영화편의 멋진 하루, 정말 애정하는 영화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황대리님의 말 100% 공감. 감사합니다. 요원이 오래가는 영화 김프로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게 근데, 이 영화 나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하는 영화는 보통 황대리가 가지고 온 그렇죠. 영화더라고. 그런 멜로 영화. 그치. 그래서 저희가 멜로 영화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대리한테는.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영화들 하고 있고. 네. 네. 자, 아무튼 공범자들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골라가지고 쏟아 부어 드릴 테니까.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공범자들 예매 인증해주신 바람 부는 섬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역시 공범자들 예매 인증해주신 히히히 이구님, 축하드립니다. 카페처스 터치커피 제일 먼저 공범자들 예매 인증해주신 본투비 퍼플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이번 주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인데 영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인 최승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희 배 감독하고 저하고는 시사회를 네네. 가서 봤고 페루 가가지고 얼굴 띵띵 붓느라고. 저 MX관 가서 봤는데 오. 진짜 제가 MX관 담당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사운드 빵빵한 데서 안 보고 혹시 집에서 보거나 뭐 했으면 재미가 한 20%는 줄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산사태 장면을 보통 액션 장면 중에 백미로 꼽던데 네. 그때 뭐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막 의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막 흔들리거든요. 야, 목동에도 MX관이 있다는데. 예, 목동에서 엄청 아직도 안 좋아요. 가봤다. 진짜 좋아요. 그렇구나. 큰 화면에서 볼 만한 영화고 좋은 사운드로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 또 이게 또 애트모스 버전이 나와가지고 입체 음향이 또 잘 믹싱이 된 버전이던데. 뭐 싸우는 씬들에서 막 뭐 화살이 날아가고 축창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네. 방향성이 뭐 스피커로 그러네. 느껴지니까 장난 아니더라. 야, 가서 한번 좀 볼만하겠네. 진짜 MX가
왜 많이 안 늘려요? MX관? 돈 때문에 그러죠. 돈이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 하긴, 그치. 너무 심플한 문제다. 기본적인 상영관 사이즈가 나와야지 넣을 수 있는 스펙들이라 기존의 상영관을 바꾸는 건 좀 쉽지가 않고 새로 생기는 극장에다가 좀 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메가박스 고양 그 스타필드에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 MX관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하나 더 늘어서 이제 7개인데. 거기 7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네. 진짜 적더라고. 예. 아, 근데 목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왜 안 갔냐고. 근데 안 가본 거야? 한번 가볼게요. 그 스타필드 고향에 생겼어? 네, 고양에 메가박스가 생겼고 거기 MX관이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길 가야겠구나, 이제. 그러네. 가게 티켓 하나 드릴게. 그래. 저걸 또 주세요. 아니, 난 빙빙 진짜 둘려가지고. 예매해서 못 가겠어. 진짜 앱이 너무 불편해. 짜증나 죽어버리겠어, 진짜.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우리 동네 앞에 롯데에 가거든요. 네. 거기는 예매가 할인권을 그냥 수십 잔씩 줘요. 네. 저는 6,000원으로 봐. 근데 지금 MX가 예매권 줘.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MX관 한번 경험해봐야지 내 말에 좀 얹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와닿지 않아요. 그럼요. 내가 이번 달에 2장씩 드릴게요. 영업, 그렇죠. 네, 이번 주 녹음에 MX관 관람권 당첨되신 분들은 꼰대 배 선생님과 그 시네타운 19 투덜이. 정도만 돼도 투돌이 김프로님. 마케팅 팀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래요. 뭘 이렇게 막 하고 뭐 티켓도 이렇게 네. 이벤트도 하고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부동의 영화 팟캐스트 1인데 네. 마케팅 직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못 하겠어. 이게 그렇다니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내부에 있으니까 이게 더 그런 거예요.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얘기를 하면 얘가 받아야 돼. 그래서 전화를. 아니 뭐 다 메가박스 많이 제안해 보세요. 어차피 나한테 밀어오니까. 그럼 또 아이, 그 제안을 에라야. 받은 황 대리를 보는 직장 상사도 그러잖아요. 쥐가 팟캐스트 지가 좋아서 하면서 지가 이걸로. 아 약간 모순이 있어요. 제 안에. 그렇죠. 잘해서 이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걸 내가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들고 가서 얘기해야 돼. 아, 대리를 끼는 게 이제- 아니었어. 팀장 정도 불러왔어요. 맞아요. 이게 아, 좀 민망한데. 저 애라가 아니었나. 하여튼 제가 밑밥 잘 깔고 있으니까 밑밥만 깔다가. 그러니까요. 네. 고기를 많이 모아놔야지.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혹성 탈출 종의 전쟁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He's a smart one, isn't he? What are you gonna name him? 전 세계에 퍼진 치명적인 바이러스 시미안 플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인원들은 날마다 진화하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점점 지능을 잃고 퇴화돼 갑니다.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인원들의 리더 시저는 유인원을 몰살하려는 인간들에 의해 가족과 동료들을 잃고 말죠. 인간들은 진화한 유인원이 언젠가 자기들을 지배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유인원들에 대한 잔인한 사륙을 이어갑니다. 인간, 그리고 자유와 터전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유인원, 두 종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담은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to abandon our humanity. 네. to save. 한마디 총평. 우리 오랜만에 황대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 안주평은 또 하나의 걸작 트릴로지 탄생. 또 하나의 걸작 트릴로지 탄생. 네. 네. 재밌게 봤습니다. 배 감독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줄평을 매체에 노출된 한 줄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반복하면 별로 재미없고 다른 김프로쇼 패널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던데 눈 팅팅 부어가지고 찍혔던데 아무튼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걸작 트릴로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한 줄평은 위대한 대자연에 맞서는 위대한 CG. 위대한 대자연에 맞서는 위대한 CG. 네. 네. 저는 뭐 그냥 평이합니다. 고전 영화 같은 성대한 마무리. 네. 네. 정말 최첨단 CG가 발라진 영화를 보는 내내 네. 고전 영화 보는 같은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네. 클래식했어요. 나중에 그죠? 뭐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뭐 설명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신선했고요. 황 대리님의 기본 정보 한번 훑어주시죠.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이게 시리즈가 리부트된 시리즈가 3개인데 제목을 참 재밌게 짓더라고요. 첫 번째 게 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두 번째가 앞에 단어만 바꿔서 Dawn, 뭐 새벽, 여명. 세 번째는 War 해가지고 네. 또 이게 영화 시작하면 또 친절하게 자막으로 하나하나 또 찝어주잖아요. 네. 재밌는 제목입니다. 광복절에 개봉했고요. 140분입니다. 12세 관람가고 맷 리브스가
연출했습니다. 네. 2편부터 연출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 연출했었고 1편은 다른 감독했고 2000년에 이제 렛미윤 미국 버전 네. 연출한 감독이고 클로버필드 2008년도에 연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J.J. 에이브람스랑 되게 친한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친구였구나. 네, 진짜 친한 친구고 뉴욕 출신이고 USC 졸업했고 그래서 뭐 클로버필드 할 때도 같이 해서 했던 것 같고 J.J. 에이브람스 친구라서 그런지 장르 영화를 정말 잘 뽑아내는 그런 장기가 있는 감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출연은 시저와 시죠. 네. 시저와 모리스 판타지신의 코바랑 네. 판타지 시죠. 뭐 이런 원숭이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유명해진 앤디 서키스 앤디 서키스. 골룸으로 이제 모션 캡처로 유명해져가지고 네. 전 세계에 나오는 거의 모션 캡처의 거장. 그다음에 악역으로 나오는 우디 헤럴슨, 소녀 노바로 나오는 이제 아미아 밀러 네.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앤디 서키스는 책도 냈더라고요. 모션 캡처 연기에 관한. 아. 네. 하긴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달인이지. 연출도 하지 않나요? 장인이지 장인. 그리고 극영화 연출도 했고. 네. 요즘은 극영화 전극 연기도 간간히 선을 보이고 있죠. 블랙 팬서에도 네. 나온대요, 이제. 네, 비중 있는 악역으로, 빌런 역할로. 본 것 같은데 이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나? 예. 네. 거기서 악당으로 나와요. 아 맞아. 한국에서. 전부 치고 나오는 것만 그러죠. 어떤 것. 아 그렇죠. 에이저블트. 네, 그 역할로 다시 이제 블랙 스타워즈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전대미문의 모션 달인이 되셨던. 2018년에 정글북을 감독하는군요. 맞아. 본인이 감독을 한다 그랬어. 야, 그러면 이 정글북, 야, 모션 캡처 연출하겠구나. 너 여기서도 이렇게 더 굴러야 돼. 막 이런 거 하려나? 이제는 맨 얼굴이 더 오히려 어색하게 보이는. 거의 뭐 SF 영화의 안성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표현 괜찮다. SF 영화 안성기. SF 영화의 안성기. 그렇지. 네. 시저는 이제 아는 얼굴 같아요. 네. 계속 보다 보니까. 그쵸. 분간이 되잖아. 네. 시저 얼굴이. 1편을 보면 뭐 타고날 때부터 상처가 있다고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스크래치 내가지고 다른 원숭이랑 구분을 해요. 그렇게 좀 구분을 했어야 될 것 같고 2편에서도 약간 빨갛게 줄거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3편에서는 굳이 뭐 시저다. 얼굴 알아볼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인지도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1017개 스크린에서 120만 명. 이게 토요일 스코어니까 월요일 날 나올 스코어를 보면 한 100만 후반대, 한 180만, 190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흥행도 잘 하고 있고 내부 목표는 보니까 한 400만 명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편이 400만 명 들었거든요. 홍보비가 30억이에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야. 네, 제작비는 또 엄청납니다. 제작비는 1억 5천만, 네. 1,700억. 네. 그 정도 되고 1편부터 살펴보면 1편은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1편이란 거 이제 리부트 1편 네. 2011년도 한국에서는 27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9,300만 불 1,000억 정도 들여서 4억 8천만 불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성공을 했죠. 2편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 이제 한국에서도 400만 들었고 제작비 한 1억 7천만 불 들여서 7억 1천만 불 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해서 3편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트릴로지라고 하면 1, 2편의 성공을 바탕으로 3편에 모든 자본과 역량을 끌어모아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하는 뭐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3편에서 힘을 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작비도 좀 줄었네요. 네, 제작비도 좀 줄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후에 개봉할 영화들이 8월 23일에 VIP, 30일에 발레리안, 릭 베송 감독 또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고 친분이 있는 사무엘 잭슨 형님의 킬러의 보디가드 올해 최고 기대작입니다. 마더파더 형님 나오시는 마더파더 형님의 새로운 작품 킬러의 보디가드. 네. 그 뭐 프레드 해가지고 막 데드풀이 퓨리의 보디가드 막 이렇게 아주 패러디 포스터도 벌써 돌고 있던데 네. 9월 7일 살인자의 기억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가지고 흥행이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흥행 쪽을 얘기해 보자면 청년 경찰이 근데 아, 지금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하여튼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혹성탈출 시리즈에 대해서 그럼 소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1963년에 네. 혹성탈출이라는 제목의 이제 원작 소설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도에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었대요. 야, 무슨 인문학 서적 같은 제목으로 바뀌었네. 그치.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래서 1968년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로 처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1970년에 혹성탈출 지하도시의 음모, 71년에 혹성탈출 제3의 인류, 72년에 혹성탈출 노예들의 반란, 그리고 73년에 혹성탈출 최후의 생존자 이래가지고 뭐 거의 1년에 한 작품씩 네. 네. 68년 이후에 쭉 나왔었고요. 네. 요게 2001년에 리메이크로 혹성탈출로 2001년에 리메이크가 됐고 네. 그게 2011년에 10년 만에 네. 리부트가 돼가지고 진화의 시작,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까지 네. 이렇게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4편을 지금 또 만들고 있다죠? 16년 10월인가 네. 4편 발표를 했는데 시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스피노프든지 뭐 그런 그렇죠. 이 영화와 원작의 영화와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차가 있잖아요. 영화의 설정상의 시간차가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뭐 쿠션처럼 들어가는 영화면 적절하지 않나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편이 딱 끝나면서 사실 그 68년 원래 혹성탈출이랑 딱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다가 등장인물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런 연결고리가 되긴 했는데 네. 2001년에 만들어진 혹성탈출 단독 영화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팀 버튼 감독의 몇 안 되는 망작. 나도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할 일인가.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팀 버튼에게 리부트 프로젝트였던 총책임을 맡긴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망해서 안 만들어진 거였던 그럴 수 거네요. 있죠. 2001년에 네네네. 흥행은 어느 정도 성공 1억 불 들여서 3억 불 정도 번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정말? 네. 지금 우리 리부트 다루고 있는 2011년작도 한 3억 얼마 벌었으니까 네. 충분히 2편을 만들 여지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팀버튼이 학을 뗐다 그러더라고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팀버튼의 판타지와 네. 요 혹성탈출의 SF물은 조금. 조금 네. 다른 것 같긴 하네. 아마 근데 배트맨 시리즈 한 거 보고 야 우당탕탕 한번 만들어봐라 한 거 아닐까. 충분히 뭐 전작 들어봤을 때 맡긴 법하고 세계관 자체가 어둑어둑하잖아요. 팀버튼이 하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마크 윌버그가 주연이고 막 그러던데 기대와는 좀 다른. 네. 근데 팀버튼은 그래도 개인적인 성취가 있었죠. 헬레나 보렌 카터를 만났다. 이 영화로 만나서 네. 네. 잘 살고 있다. 어쨌든 근데 이 원래 시리즈 68년부터 5편에 나온 이 시리즈는 네. 어떻게 보면 김프로님이 학을 때는 탈을 쓰고 나오는 영화다. 어느 청취자분이 그 댓글에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김프로님 탈 쓰고 나는 거 싫어하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지. 근데 탈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요번 거는. 탈도 잘 쓰면 된다. 그럼. 근데 이 전 것들은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저처럼 뭐를 쓰고 나오거나 네. 뭐 이런 거에 불편하신 분들 네. 아니면 뭐 동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분들은 1, 2편을 안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홍성탈출 그래서 이런 거. 네. 1, 2편 전작의 간략한 스토리와 세계관과 뭐 이런 거를 좀 들으시면 네. 종의 전쟁 편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천재 이승국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 천재 이승국의 설명을 네. 네. 일단 한번 듣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윌은 유전자 치료약을 개발하는 박사입니다. 그가 개발한 약 중 하나가 훌륭한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 성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실험체였던 침팬지가 난동을 부리게 되고 신약 개발은 전면 초기화 그리고 실험용 침팬지들은 안락사를 시키라는 회사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윌은 난동을 부린 침팬지의 어린 새끼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몰래 집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 침팬지 시저는 약물 실험에 영향을 받은 어미에게서 특정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에 하루가 다르게 지능이 발달합니다. 어느새 자신과 수화를 통해서 대화까지 나눌 수 있게 된 시저를 지켜보던 윌은 나날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을 받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약을 주사합니다. 윌이 약 개발에 이렇게 열심인 것도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퇴화되어 가던 아버지의 뇌가 회복된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뇌는 전보다 더 발달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윌의 가족.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효는 평생 지속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느새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됩니다. 윌의 약이 인간의 몸에서는 바이러스처럼 작용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지능이 낮아진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시저는 그만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침팬지 보호소에 격리되게 됩니다. 이제 약에만 매달려야 하는 윌.
그는 좀 더 강한 약의 실험을 허락받기 위해 회사를 찾고 유전자 치료를 넘어 지능 발달의 가능성에 매료된 윌의 상사는 이 약이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윌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의 실험을 급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에 노출된 연구원 중 한 명이 집에서 목숨을 잃죠. 한편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실은 야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 보호소에 갇힌 시저는 인간으로부터도 그리고 동족들로부터도 혹독한 신고식을 지르게 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자신이 침팬지인지 인간인지 혹은 자신이 윌의 애완동물인지 가족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시저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지 또 일반 유인원들의 지능이 얼마나 낮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내 보호소를 장악하고 원래 우두머리의 복종을 받아낸 시저는 인간들로부터 야만적인 대우를 받는 동족을 바라보며 유인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을 데리러 온 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유인원은 홀로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는 신념 아래 보호소의 침팬지들을 교육시킵니다. 급기야 시저는 윌의 집에서 약을 훔쳐와 보호소에 살포하고 보호소의 유인원들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된 관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시저.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시저는 유인원들과 함께 동물원과 윌의 회사를 습격하여 도시 곳곳의 유인원들을 해방시킵니다. 인간과의 무력 충돌까지 감행하며 커다란 숲으로 달려가는 시저와 유인원들. 마지막 순간 시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던 윌이 끝까지 시저를 쫓아와 윌을 설득합니다. I'm sorry. This is my fault. This has to stop. Please come home. If you come home, I'll protect you. 그리고 이어지는 시저의 반응. Caesar is home. 처음 들어보는 시저의 목소리였지만 이 말로 모든 것을 이해한 윌은 시저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한 무리의 유인원들이 인간들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로부터 10년, 윌이 업그레이드했던 약은 유인원들에겐 축복이었지만 인간들에게는 더 해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가 선천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말살합니다. 지구상의 인구는 500분의 1로 줄어들었고 모든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생존자들은 기능을 상실한 도시에서 필사의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저를 리더로 따르는 유인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낙원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간들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을 헤매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어가던 두 종족은 10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윌에게 받았던 사랑의 영향으로 인간을 이유 없이 해치지는 않으려는 시저. 하지만 이런 시저의 태도는 인간에게 온갖 야만적인 실험을 당했던 코바를 자극합니다. 전력이 끊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인원들에 대한 공포로 유인원들에게 신뢰를 거듭 범하는 인간, 그리고 이 분위기에 불을 지피는 코바. 결국 코바는 인간에게서 훔친 총으로 시저를 쏘고 이를 인간들에게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유인원들은 코바의 바람대로 인간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시저는 인간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오랜 친구인 모리스, 로켓 등과 함께 코바를 찾아갑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코바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시저. 마지막 순간 코바는 시저가 만든 문구를 되뇌이지만 Ape. Not kill. Ape. 시저는 대답합니다. You are not ape. 언제나 유인원이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인원이나 인간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내내 유인원과 공존하려고 했던 말콤이 인간들이 군대와 연락이 닿았고 군대가 도착하면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지만 시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말콤과의 우정을 확인한 시저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유인원들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전쟁을 기다립니다. 네, 간단하게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을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야, 잘한다. 요렇게. 네. 승국이 잘해. 승국이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왕자의 게임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 시즌 나오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승국이한테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게. 그저 이번에 홍보비 쓴 거에 네. 아주 일부는 그렇겠지. 좀 가지 않았을까. 리뷰 중에 가장 고난이도가 전에 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자의 게임은 지금 몇 개야 시리즈가. 그렇지. 투입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이걸 약간 인강처럼 네. 화이트보드 딱 해놓고 이렇게 네. 도표 쫙 그려가면서 얘가 얘야
놈들이야. 네. 얘가 얘를 죽인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가계도 정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좋은 컨셉 전달해줬네. 승고가 듣고 있지? 아, 승국이를 한번 또 모셔야겠군요. 그래요. 그렇죠. 잊혀질만 할 때쯤. 이제 네. 나중에 김프로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네. 유튜버 중에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네. 저희가 김프로쇼 전에 시네마스타라는 팟캐스트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동안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녹음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혼자 혈혈단신 시네타운 19으로 가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애들한테 좀 한번 털리고. 들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국이는 전작에 있는 작품들마다는 불러가지고 네. 한번 싹 다 정리해주는 특별 코너를 넣는 것도 아주 그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뭐. 귀찮아서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부르려면 귀찮잖아. 그렇지. 자 아무튼. 빅피처.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평식이 오빠 다크나이트급의 3.5점 주셨어요. 네. 3개 반. 근데 이 형님은 그냥 최고치가 3.5인 것 같아요. 경지를 넘어가는 것만 그 이상 별점이고. 가끔가다 4개씩 나오는데 네. 어쨌든 3.5점이면 볼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고뇌와 위험, 처연한 퇴장 이렇게 해주셨고 장영엽 씨가 3개 반. 셰익스피어적인 고뇌를 타고난 디지털 영웅에게 경배를. 서정환 씨 3개 반. 리부트 트릴로지의 품격 있는 마무리. 이동진 씨가 4개 주셨어요. 깊고 강렬하며 장엄한 마무리. 허나몽 씨 4개. 지구의 미래, 인간 실격, 시저 합격. 박은영 씨가 4개 반이나 주셨어요. 사유를 넘어 고뇌하는 시저, 짝짝짝. 네. 3개 반부터 4개 반까지.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 네. IMDb는 7.9점, 로튼 토마토미터는 93%, 유저들은 86%니까, 뭐 하여튼 평가는 다 좋습니다. 극찬 일색이네요. 그러나 우리나라 흥행 성적은 그냥 그렇다. 달을 쓰고 나오기 때문인가. 800개, 1000개 요 왔다 갔다 하면서 128만 토요일까지 스코어가. 네. 그러면 뭐 주말 지나고 2, 30만 더 붙는다고 치면 네. 그럼 뭐 150, 60만 정도 이제 될 텐데 네. 흥행이 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극장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기로는 뭐 내부 목표가 40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막상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유인원과 인간의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말하는 유인을 맞닥뜨릴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자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간 흥행 코드가 다를 수는 있겠다 싶은데 뭐 혹성탈출 시리즈가 해외에서도 워낙 사랑받던 시리즈라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성적이 한 4억 불을 목표로 이제 거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흥행은 성공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겠나 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뭐 곱씹어 보면서 또 찾아볼 것도 많고 네. 뭐 이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냥 뭐 한 번씩 영화 보러 가거나 뭐 그렇게까지 나는 막 깊이 있게 영화 보고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케미가 딱 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편보다는 무조건 적게 볼 것 같다. 이 편이 스케일 면이나 어떤 액션 오락성에서 훨씬 볼 게 많았으니까. 그럼요. 3편은 훨씬 더 깊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데 그게 뭐 시저에 이입하지 않는 한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 편에서는 익숙한 악당, 입체적인 악당들도 여럿 나오고 그랬던 시리즈인데 네. 제목이 또 전쟁이잖아요, 3편이. 네. 그게 약간 악수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뭐 2편에서는 코바랑 시저랑 대판 싸우면서 빌딩 하나는 날렸는데 네. 3편은 그냥 뭐 허무하게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네. 2부에서 인명 피해는 더 많잖아. 네. 우리가 벌써 이미 유인원 쪽에 서 있어. 좀 자세한 얘기를 2부에 해야 되겠네요. 인명 피해란 게 있잖아. 고려해야 할. 우리 너무 유인원만 고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입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싫어져. 위대해 보이고. 인간들이 싫어요. 그래도 뭐 자타공인 이견이 없는 부분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1편만 해도 적어도 인간의 시점이거든요. 영화가 네. 진행되는 거. 익숙한 우리가 많이 봤던 몬스터물처럼 네. 2편에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저의 고민과 말콤 요 대립을 보여주니까 시점이 반반 균형 있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3편 오로지 시저의 시점과 시저의 고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원숭이가 뭐 이러면서 감정이 집중이 안 되면 그 영화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사례도 별로 없고 옛날에 뭐 동물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실제 동물이 막 입 막 따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뭔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끈다기보다는 그냥 뭐 있을 법한 일을 다루는 건데 네. 유인원들한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씌워가지고 그 고민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3편이라 걱정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으나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거나 뭐 원숭이가 뭐 저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나. 정말 최첨단 영화다. 거기에 반론을 잠깐 얹어보자면 왜 꼬마돼지 베이브 이런 것도 있었잖아. 저도 그 심지어 생각했어요. 걔네는 말을 안 하고도 나를 이입시켰다고. 네. 그러네요. 그 시저는 사람같이 말하니까 이입이 더 쉬웠을 수도 있지. 네. 그게 뭐 베이브한테 종의 근원과 아니 고민은 다 하는데 걔도 고민해. 고민하는 영역의 사이즈가 훨씬 더 걔가 심플하고 강렬하지. 생존. 인류의 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큰 아젠다를 던지진 걔 않잖아요. 자막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읽는 것 뿐이야. 고민 다 했어, 그렇지. 걔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찾아보는데. 이게 뭐 SF 액션 영화, 스케일 큰 블록버스터 사이즈는 그런데 오히려 3편에서 힘을 뺀 느낌이라 약간 그런 시각적 충족보다는 좀 약간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SF가 아닌가. 그렇죠. 소설 있고 오리지널 시리즈 5개 있고 네. 리메이크작도 하나 있고 리부트 시리즈만 3개니까. 네. 아이 뭐 하여튼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좋겠어. 뭐 거기다 원작까지 인상 깊게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3편과 원작 1편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아내는 재미도 소설할 거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네.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네. 그쵸. 백감독님 어떠세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면 꼭 보고 넘어갈 시리즈다. 영화를 지금 2시간 재밌게 보고 놀 거 없나? 말고, 앞으로 어떤 영화가 나올까? 이제 헐리우드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를 꼭 다 보셔야 된다. 왜냐면 굉장히 낡고 다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IP를 리메이크 해놓고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가장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래식하게 만들어냈으니 사실 우리가 미국 영화 하면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뻔한 만화 캐릭터를 또 가져오거나 말도 안 되는 코믹 스펙타클 이런 것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굉장히 옛날 고전 소설을 읽은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렵지도 않고 보는 재미도 있고 이걸 한 편에 끝낸 게 아니라 3부작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다니 좀 대단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화의 오락물로서의 영화 말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찾아보는 편인데 SF나 뭐 이런 동물이 나온 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아마 만나실 것 같다. 저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찾아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네. 굳이 안 보셔도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네, 왜냐면 그거를 막 보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미 찾아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1, 2편을 봤거나 그전 거를 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무것도 안 봤다. 이것만 본다. 그럼 이것만 보고 전작들이 궁금해서 막 찾아봐질 것이냐? 잘 모르겠다. 1, 2편을 재밌게 봤어도 3편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평가도 들었어요. 심지어. 네. 맞아. 1, 2편에서 느끼는 재미의 지점이 액션과 기발한 상상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3편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적은 정말 우리 시저의 고민과 함께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건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그럴 수 엑스맨과 있죠. 로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로건은 그냥 막 찬사를 받았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그냥 막 찬사를 하기에는 물론 작품성을 놓고는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데 네. 모르겠어요. 좀 원숭이 때문인가? 로고는 너무 방향을 너무 확 뒤틀어서 마이너한 시도를 한 것 자체에서 완성도가 높으니까. 네. 근데 호소탈 트릴로지는 사실 너무나 메이저잖아, 얘가.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블록버스터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별점의 손해일 수도 있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스포일러 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영화 많이 가서 보시고요. 네.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제 내용을 두고 얘기하는 2부는 며칠 뒤에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지금 걸려있는 것 중엔 제일 좋다. 공범자들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게 꼭 집어 얘기하고 싶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며칠 후에 정해준 장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